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지금 지구에서 가장 비싼 회사 축에 드는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훌쩍 넘긴 애플이 법원에 소장을 냈어요. 상대는 챗GPT를 만든 오픈 AI고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소송의 핵심 물증이 뭐였냐면 노트북 한 대였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게 돈 많은 회사가 직원이 반납하지 않은 노트북 한 대를 붙들고 장문의 소장을 써내려간 거예요. 그 소장 안에는 이런 문장이 박혀 있습니다. 애플을 떠난 엔지니어 하나가 회사를 옮기고 나서도 옛 직장 서버에 여전히 접속이 되더라는 걸 알아채고 동료한테 낄낄대며 보낸 메시지요. 원문 그대로 I found out I can access the network storage. So funny. 접속되네. 완전 웃기지 않냐. 이 문자 한 통이 지금 나스닥 꼭대기에 앉은 두 세력의 전면전을 여는 방아쇠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나스닥 지수를 실제로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사람들 얘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회사가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시작한 사건이거든요. 다만 이걸 노트북 훔친 이야기로만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칩니다. 절도 소송의 껍데기를 뒤집어 썼을 뿐 속을 열어보면 다음 시대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벌이는 전쟁이에요. 지금부터 그 안을 통째로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회사가 어쩌다 원수지간이 됐는지부터 깔고 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둘은 손을 잡은 사이였습니다. 2024년 애플은 아이폰의 인공지능 비서 시리에 오픈 AI의 챗GPT를 얹겠다고 성대하게 발표했어요.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 회사와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회사가 한 배를 탄 그림이었죠. 근데 이 밀월이 오래 못 갔습니다. 오픈 AI가 애플 출신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가 세운 하드웨어 스타트업 IO를 약 64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이 훌쩍 넘는 값에 통째로 사들이면서 공기가 싸늘해졌거든요. 조니 아이브가 누구냐? 아이폰과 아이맥의 그 매끈한 생김새를 빚어낸 사람이에요. 2019년까지 애플 디자인을 총괄했던 스티브 잡스의 오른팔이었죠. 그런 사람이 세운 회사를 오픈 AI가 삼켰다는 건 챗 GPT를 스마트폰 화면 안에만 두지 않고 애플처럼 손에 쥐는 기계를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애플의 신경이 곤두섭니다. 소프트웨어 파트너였던 오픈 AI가 애플의 안방인 하드웨어로 넘어오려 하니까요. 오픈 AI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애플 사람들을 대거 빼갔습니다. 그 영입 명단 맨 위에 있는 이름이 이번 소송의 또 다른 피고 탕탄이에요. 이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려 24년을 애플에 몸담았고 아이폰과 애플워치의 제품 디자인을 책임지던 부사장이었어요. 애플이라는 성의 설계도를 손바닥 보듯 아는 사람이 지금은 오픈 AI의 하드웨어 총괄, 그러니까 최고 하드웨어 책임자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애플이 탕탄을 두고 소장에 적은 주장은 대담합니다. 애플은 그가 오픈 AI에서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애플의 내부 정보를 끌어다 썼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이 대목이 압권입니다. 아직 애플에 다니고 있는 지원자들한테 면접 자리 애플의 실물 부품을 가져와 보여달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일종의 보여주기 시간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애플의 미공개 정보를 캐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 퇴사하는 직원들한테 회사 보안 절차를 어떻게 빠져나가는지까지 코치했다고 애플은 적었습니다. 소장에 담긴 애플의 표현이 아주 셉니다. 기술직 직원부터 최고 하드웨어 책임자까지 사업 파트너와 손발을 맞춰가며 조직의 모든 층위에서 애플의 영업 비밀을 훔쳐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픈 AI에 이제 막 시작된 하드웨어 사업이 rotten to its core, 뿌리부터 썩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훔친 영업 비밀에 불법적으로 기대고 있다는 뜻이죠. 오픈 AI의 반응은 딱 한 문장이었어요. We have no interest in other companies' trade secrets. 우리는 다른 회사의 영업 비밀엔 관심 없다. 우리는 그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혁신 기술을 만드는 데 집중할 뿐이다. 장문의 소장에 걸쳐 쏟아진 구체적인 혐의에 오픈 AI는 한 줄짜리 전면 부인만 내놓고 세부 내용엔 답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헤드라인에서 보는 그림입니다. 훔친 노트북, 낄낄대는 문자, 면접장에 등장한 부품. 그런데 저는 여기서 딱 멈춰서서 진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세계에서 손꼽히게 비싼 회사가 정말 노트북 한 대가 아까워서 이 난리를 피우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애플이 도둑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의 목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소스 코드가 아니에요. 애플이 훔쳐갔다고 적은 건 미공개 제품의 사양, 엔지니어링 발표 자료, 그리고 애플 공급망에 속한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명단, 여기에 특정 금속 표면 가공 기술 같은 것들입니다. 하필 왜 이런 것들일까요? 여기에 이 소송에 진짜 알맹이가 들어있습니다. 인공지능 회사인 오픈 AI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두뇌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두뇌를 담을 몸이 없습니다. 챗 GPT를 손에 쥐는 물건으로 만들려면 알루미늄 덩어리를 깎고 다듬어서 수천만 대를 균일한 품질로 찍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협력업체가 그 표면 가공을 제일 잘하는지, 어느 하청이 납기를 지키는지, 분량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이런 건 논문에 안 나와요. 애플이 20년 넘게 실패하고 깨지면서 몸으로 쌓은 노하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문서로 옮기기 힘든
사람 머릿속과 손끝에 붙어있는 지식을 암묵지라고 불러요. 애플의 진짜 해자, 남들이 못 넘는 그 깊은 도랑은 아이폰 디자인이 아니라 이 20년치 암묵지입니다. 그리고 이 암묵지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딱 하나, 그걸 머리에 담고 있는 사람을 통째로 데려오기 전까지는요. 그럼 오픈 AI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하드웨어에 뛰어드는 걸까요? 여기에도 아주 냉정한 경제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챗 GPT는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신세거든요. 사람들이 챗 GPT를 쓰려면 결국 애플의 아이폰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위에서 써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앞선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도 그걸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통로는 애플과 구글이라는 집주인한테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세입자 간판을 잘 안 보이는 구석으로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폰에 들어간 챗 GPT 기능이 너무 깊이 묻혀 있어서 사람들이 잘 찾지도 못했다는 오픈AI의 불만이 바로 이 세입자의 서름이었죠. 자기 인공지능을 자기 기계에 담아 사용자한테 직접 연결하지 못하는 한 오픈AI는 영원히 남의 플랫폼 위에서 통행세를 내는 처지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조니 아이브를 사들이고 애플 사람들을 데려와서라도 자기 몸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애플이 안방을 지키려는 것만큼이나 오픈AI에게도 자기 집을 갖는 건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하필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자주 벌어질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아주 독특한 법이 하나 있어요. 캘리포니아 사업직업법 1만 6,600조. 내용은 단순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걸 가로막는 계약은 무효다. 쉽게 말해 경쟁 금지 약정이 안 통해요. 이 원칙이 1872년부터 그러니까 150년도 더 전부터 캘리포니아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다른 여러 주에서는 회사가 직원한테 퇴사 후 몇 년간 경쟁사에 못 간다는 각서를 받을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애플 엔지니어가 아침에 사표를 내고 오후에 길 건너 경쟁사로 출근해도 회사는 법적으로 그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실리콘밸리를 실리콘밸리로 만든 엔진입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회사를 옮겨 다니니까 지식이 물처럼 흐르고 아이디어가 이 회사 저 회사에 씨를 뿌려요. 학자들은 이 자유로운 인재 이동이야말로 실리콘밸리가 한때 라이벌이던 동부 버스턴의 기술 단지를 앞질러버린 결정적 이유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엔 정확히 반대편 그림자가 있어요. 직원을 붙잡아둘 수 없다면 회사가 자기 비밀을 지킬 마지막 무기는 딱 하나만 남거든요. 바로 영업비밀 소송입니다. 인재가 자유로울수록 싸움은 그 사람이 무엇을 머릿속에 담아갔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노트북에 담아갔느냐로 옮겨가요. 애플이 탕탄과 창 리우가 오픈 AI로 가는 걸 막을 수 없었으니까 그들을 붙잡는 대신 법정으로 끌고 간 겁니다. 이 소송은 자유로운 인재 이동이라는 실리콘밸리 설계도가 낳는 어떻게 보면 예정된 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건 명백한 도둑질일까요? 아니면 인재가 자유롭게 회사를 옮겨 다니는 실리콘밸리에서 사람이 자기 머릿속 지식을 들고 이동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애플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 반납하지 않은 노트북은 명백히 선을 넘은 걸로 보이지만 탕탄이 면접에서 옛 직장의 지식을 캐냈다는 대목에 이르면 대체 사람의 경험과 회사의 비밀이 어디서 갈라지는 건지 저도 쉽게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싸움의 결말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애플과 오픈AI는 그냥 뉴스 속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나스닥 상단의 판도를 실제로 좌우하는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게 비싼 회사이고 다른 한쪽은 그 자리를 넘보는 가장 뜨거운 도전자예요. 다음 시대의 기계, 스마트폰, 다음에 그 물건을 누가 손에 쥐느냐에 따라 지금 나스닥 상단의 지형도가 통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법정에서 주고받는 서류 한 장 한 장이 결국은 여러분이 보는 그 지수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일인 거죠.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지 딱 하나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소송의 진짜 알맹이는 증거 개시 절차에서 드러납니다. 서로의 내부 이메일과 문서가 법정에 까발려지는 그 과정에서요. 노트북 한 대와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그 문을 열었을 때 어디까지 번져 있을지가 이 드라마의 다음 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시장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